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라는 책입니다. 무옌거 지음 최인의 옮김 세멘 파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강해야 할 때는 강하게, 부드러워야 할 때는 부드럽게 변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착한 본성을 바꾸지 않고도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매력적인 전략과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절대적 기준이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긍정하기보다는 부정하기 쉬우며 마침내 자기 자신을 긍정할 힘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경계를 확실하게 정하고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며 진짜 내 의견을 과감히 표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타인과 교류하면 처음에는 불가피하게 불쾌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진실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다른 사람도 조만간 우리의 처세 원칙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자아상은 자신도 기쁘고 남도 즐겁게 하는 진짜 좋은 사람이지 마냥 물러터진 사람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대신 싫은 소리 해줄 사람 없나요? 사적이든 직장에서든 뒤탈 없는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처음에는 소인처럼 깐깐하게 굴고 나중에는 군자처럼 대범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다소 까다롭게 보일지라도 초반에 미리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과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점들, 도움을 청하고 받는 범위 등을 솔직히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사소한 일로 갈등이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대에 따라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조치를 통해 인간관계를 이성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 예기치 않은 일로 야기할 수 있는 실망과 분노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갈등은 애초에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상대의 기분을 신경 쓰고 남을 곤란하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으려 배려하는 것은 물론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진짜 내 생각을 밝히기 두려워 무조건 남에게 맞추기만 한다면 이는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긍정하고 인정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 생각을 표현해야 합니다. 의존하지도 비위를 맞추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유롭게 달리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인생의 봄날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왜 늘 나만 이해해야 돼? 자기만의 관점과 생각을 고집하며 상처 주는 사람과는 신랑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 끝까지 녹다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길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굳세게 견뎌낸 다음에도 굳이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나를 진심으로 선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만 착하면 됩니다. 반대로 내게 힘이 있을 때는 이 세상에 나를 선하게 대하지 않을 리가 없고 또 내가 선하게 대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곧 이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게 뭐가 어때서? 잠시 포용하고 양보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의 한계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얼마든지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한계선을 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만약 상대와 진심으로 잘 지내고 싶다면 무조건 참고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선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만약 상대도 나와 잘 지낼 마음이 있다면 그 한계선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래야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쌍방 간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상대에게 책임을 다하라고 과감히 요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무조건 끌려다니지 않고 노라고 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약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에 붙일 반창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서 고집스레 강해지려고만 하면 아주 오랜 시간 눈물 흘리며 홀로 상처를 싸매야 합니다.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끝내 다른 이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심각한 내상을 입히게 됩니다. 생존을 위한 지혜의 측면에서 봐도 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약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부드럽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동시에 나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겸손의 표현도 매우 유용합니다. 나는 잘 못하는데 너는 참 잘한다 라는 식의 칭찬이 특히 그렇습니다. 때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손재주가 없어서 이런 일은 못할 거야 라고 미리 말해둘 경우 일을 잘 처리하면 상대가 나를 괄목상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잘 처리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미리 자신의 약한 면을 인정했기 때문에 상대도 기분 상하는 일 없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선량함에는 가시가 필요합니다. 평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타인의 생각은 혼잣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듣고 믿는 순간 별것 아니었던 타인의 말은 나를 괴로움에 빠지게 합니다. 스스로 고생길로 들어서는 셈입니다.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라. 얼핏 매우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야말로 세상과 훨씬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불안한 건 기분 탓이겠지? 항상 다른 사람의 생각을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사고방식이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남의 생각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짚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역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고 이해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삶의 여러 가지 모순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의를 품는다 해도 악의와 마주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내보여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도 냉담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나답게 살려고 했어도 누군가는 내게 이러저러한 기대와 요구를 들이밀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나 자신을 보여줘도 상대는 나를 거짓과 기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나면 오히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길이 열립니다. 오해받을 가능성과 곡해될 가능성, 억울한 일이 생길 가능성을 수용하고 나면 오히려 모든 불안을 내려놓고 한결 침착하고 태연한 내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량할지 그렇지 않을지도 역시 타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고수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내 인생인데요.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자의 인생은 스스로 일구고 만족해야 하며 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인생에는 대면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노력해보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영영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든 나쁘든 자신이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결과는 없습니다. 출생 배경이 좋지 않다고, 생김새가 못났다고, 배움이 짧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나의 잘못입니다. 어디서든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심을 세우고 언제든 과감히 뛰어들겠다는 배짱을 가져야 합니다. 삶의 가장 빛나는 시절조차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헛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내 인생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그게 누가 됐든 내가 아니라 남이 강요한 삶은 내 인생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입니다. 지금 내 삶이 왜 이런 모양새인지 알고 싶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 살펴야 합니다. 타인의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 평생 무대 위 배우처럼 타인의 인생을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다스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인생은 남이 아니라 자신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자기 자신을 유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타인과 대화할 때 이러한 여유를 갖는 것은 인간관계를 훨씬 부드럽게 관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2. 깊이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성격 중에 싫은 부분들은 대개 내면의 가장 본질적인 약점과 관련이 깊습니다.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 이런 약점을 깨달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3.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가장 나다운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무례하면은 넌지시 품위 있게 행동하면 됩니다. 사람이 오만해지고 남을 무시하게 되는 까닭은 자기 자신밖에 안중에 없어서 타인의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딘가 모자란 것은 아닙니다. 남이 나를 냉담하게 본다고 내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는 나의 실질적인 가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운명의 반은 내 손에, 나머지 반은 하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손에 쥐어진 반쪽의 운명을 이용해서 하늘의 손에 쥐어진 나머지 운명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슬픔과 실망이 반복되고 삶이 원망스러울 때 내 손에 운명의 반이 쥐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한없이 득이양양할 때 내 운명의 반은 하늘이 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과 협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관심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다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하는 것은 내 권한 밖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 자신으로 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밖에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불행한 관계 걷어차기라는 책입니다. 장성숙 지음 스몰빅 라이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행복한 삶,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타인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불행을 줄 수 없습니다. 뭔가에 대해 안다는 건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출발에 불과하지 도착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행복한 관계라는 건 출발에 이어 부단한 연습을 거쳐야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습성이나 습관이란 것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결과로서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악습을 바꾸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나아가 새로운 습관이나 습성을 익히는데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결코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길러야 합니다. 그런 거부도 행복해지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최선을 다해보지 않고 포기하면 미련이 남아서 찝찝하지만 할 만큼 하고 내던지면 후련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눈물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설사 힘들게 살았더라도 과거는 과거에서 종지부를 찍고 가급적 현재를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라는 현재에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야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아픔이나 습성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이에 내맡길 것이 아니라 애써 현재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어렵다면 차라리 상담자를 만나 집중적으로 상처를 녹이고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는 늘 마주쳐야 하고 애정을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각별히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는 것 못지않게 말없이 고집을 피우는 것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역시 주위에서 그의 말을 얼마나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으면 그토록 막무가내로 말을 하지 않고 고집으로 맞서는가 해서 딱하게 보입니다. 마냥 과거의 습성을 고수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신뢰를 갖고 자신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고 울어버리거나 강경하게 고집을 피우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형식도 진심만큼 중요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의 인정만 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많은 세상살이를 거쳐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을 격상시키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지 때와 장소도 식별하지 못하고 그저 아끼고자 버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형식의 가치를 간과하고 진심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근사한 것은 진심이 담긴 형식, 즉 진심과 형식을 다 갖추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지 못하고 하나만 있으면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야말로 야만인에 불과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진심이 없는 형식을 폄하하면서 형식마저
생략하는 태도를 취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이기심에 기초한 핑계가 아닐까 합니다. 진심이라는 무형은 어디까지나 형식을 통해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형식이라는 것은 진심을 전달하는 세련된 표현으로서 몸이 건조한 것과는 구별되어야 마땅합니다. 건강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필요해서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즉, 우리는 희로애락을 지닌 존재로서 좋으면 웃고 아프면 웁니다. 그렇게 자신의 수준에 맞게 살아야지 너무 욕심을 부려 도사처럼 살려고 하다가는 과부하가 걸려 폭발해 버릴 수도 있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가급적 자신의 그릇에 맞도록 살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속상하면 울거나 보채는 게 정상이고 어른은 어른답게 의젓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이라도 아이 같은 수준이면 점진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직 화를 내는 식으로 풀어야 할 수준이면 적당한 정도로 감정을 발산하는 게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공존의 법칙입니다. 한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나의 경계를 침범하는데도 덮어놓고 참는 것은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억울함이라는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구난방으로 행동하는 상대방도 어느 정도 제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서로 좋은 관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당할 때 분명하게 화를 낼 힘을 지녀야 합니다. 조촐한 삶의 배경.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번잡스럽지 않고 조촐하게 사는 것을 좋은 삶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소박하고 무난해 보이지만 다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삶이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조촐한 가운데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나 기다림, 즉 사람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을 피곤하게 여겼던 자신의 부정적 경험 때문에 사람을 피하는 구실로 그러한 삶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아무리 근사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친근함이 배제된 것이라면, 즉 부정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삶은 그리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유형의 삶을 선호하느냐는 가치관이나 개개인의 특성 차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선호도 이미 결과이기 때문에요. 사람들과 북적거리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조촐한 삶을 살고자 하느냐에 대한 선택은 자신의 경험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원활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경험을 덮어놓고 조촐하거나 소박한 것이 좋다며 방패를 둘러칠 게 아니라 개방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소한 것들의 가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도탑게 해주는 것은 세심한 배려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성의 있는 태도로 표현되고 그러한 태도 속에서 기쁨이나 고마움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기쁨이나 고마움이 생겨나면 우리는 삶이 가져다 주는 온갖 고달픔을 잊고 정겹게 살아가게 됩니다. 삶을 기분 좋게 꾸려 나가도록 하는 것은 굵직굵직한 것들이 아니라 소소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것들은 자잘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을 때 아무리 골조를 튼튼하게 했어도 구석구석 편리하게 다듬지 않으면 쾌적하기 어려운 이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각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 즉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지 어느 한쪽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다른 면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혹 그렇더라도 다른 면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 자신이 옳다고 벅벅 우기지 않아 갈등이나 마찰을 피해갈 수 있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한 면에는 까막 눈이고 상대방의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기가 막힐 정도로 기민합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즉,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것은 한마디로 관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추구하는 사랑이나 인정이라는 것도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삶이 윤택해지는 것은 큰 골격에 의해서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소소하고 자잘한 것들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까닭에 비록 가진 게 적고 배운 게 적어도 서로 따뜻한 눈길을 나누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관계를 위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이라는 게 그렇듯이 문제는 대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소한 말이나 행동으로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그 사람의 대표적인 특성이 묻어나오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즉,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대개 빙산의 일각으로 그 밑에는 많은 덩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큰 행동만이 아니라 작은 행동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행동하지 않는 목적론적인 존재이기에 자잘한 행동에도 그 나름의 의미가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있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를 보일 뿐 그냥 아무런 연결 없이 하는 행동은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것도 사실 소소한 것들에서 비롯하는지도 모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것들에서 마음이 좋아지거나 상하고 마침내 그것이 분기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는 부적응을 일으키는 뿌리를 분노라고 여기는데 이러한 분노는 커다란 좌절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의외로 제때 자잘한 것들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안으로 쌓아둔 결과물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은 것들이 쌓이다 임계점에 도달하면 사소한 것에도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고 어떤 형태로든 탈을 내고 맙니다. 안개 속을 걷다 보면 어느덧 옷이 축축해지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이나 문제는 대부분 작은 것에서 비롯한다는 점을 이해하여 사소한 것일지라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즉시 처리에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기에도 어려운 사태로 번지게 됩니다. 나에 대한 존중은 상대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분명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일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